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 초보 전문가 되기 함송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고해 드린 대로 필터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란 말 자체가 우선 걸른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에서의 필터는 유해한 광선을 흡수해서 걸러내거나 또 필요한 광선을 더 투과시켜서 강조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필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터는 첫 번째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 필터가 갖고 있는 기능은 색을 흡수하거나 통과시켜서 생략하거나 결과물이 그 색이 생략하거나 강조가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필터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필터에는 넘버가 붙어 있습니다. 요 넘버가 2, 4, 8, 16 이렇게 배수로 나가는데 이렇게 수가 커질수록 필터의 농도가 진해진다. 필터의 농도가 진해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터는 이제 형태는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여기 저 카메라 앞에 하는 이렇게 둥근 형태, 또 요거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모 형태로 이렇게 해서 둥글게 이제 원의 형태로 되어 있거나 사각으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고, 대체로 재질은 유리나 젤라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나 젤라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기능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필터의 종류에 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필터는 우리가 창작 사진에서 최소한으로 써라. 또 우리가 전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포토샵도 최소한으로 쓰자. 그렇게 해서 힘있는 사진을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터는 어떤 때 주로 이제 목적적으로 쓰면 좋은가 하면 상업사진, 광고사진 이런 경우에는 필터를 사용해도 아마 썩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광고사진 자체가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시청자를, 소비자의 시선을 끌어서 계획에도 없는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카드를 긁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상업사진의 핵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독자, 시청자, 쏟아지는 홍수 같은 그런 광고 속에서 우리 제품의 광고가 눈에 띄게 하자면은 이렇게 별 다양한 방법으로 쓰다 보니까 필터도 유용하게 이제 사용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12, 13년 전에 미국 뉴욕의 롱아일랜드 사진대학이라고 아주 명문입니다. 거기에 로이스 유만 교수라고 한국에 와서 전시를 하고 강릉에 인연이 돼서 저와 연결돼서 저희 연구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대체로 미국 교육 이제 커리큘럼을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 그때 얘기 중에 필터에 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미국은 필터만 전문으로 가르치는 교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 아울러서 창작 사진도 알맞게 쓰면 좋지 않겠냐. 역시 저희도 동의하는 바인데, 주로 이제 상업사진, 광고사진에서 주로 쓰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에 지금 코킨이라고 하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프랑스에서 필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사의 제품 광고 브러쉬입니다. 그 뒤쪽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종류가. 여기서부터 이런 종류. 이게 지금 보면 한 130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사용법을 이 안에 보면 다양하게 요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요 필터와 요 필터를 요렇게 조합해서 쓰면 요런 효과를 낸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은 맑은 날인데도 구름이 듬성듬성 있는데 무지개가 떴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필터로. 여기 보면 저 필터 이렇게 무지개 나오는 모양이 있습니다. 이 필터를 꽂아서 쓰면은 이렇게 효과를 낸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회화적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파스텔화나 또 유화
이렇게 다양한 해화적 분위기를 낼 수 있는 필터. 그럼 그거에 관한 방법론이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거 세 개를 이렇게 합쳤으면 요런 효과가 나온다. 이런 것들은 다 뭘까요? 기능적이다. 기능적인 것. 자,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창작사진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자칫하면 비판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필터의 종류, 아까 그렇게 많은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것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Y, G, O, R 이렇게. Y는 옐로우, 노란색 필터입니다. G는 그린, 녹색 필터입니다. O는 오렌지, 오렌지색 필터, 레드, 빨간색. 그래서 이것도 2, 4, 6, 8 이렇게 수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이 수가 클수록 진해진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이런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지난 우리 광선할 때에 제가 안셀 아담스 사진도 또한 감사하면서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산 사진을 우리가 이렇게 거대하고 웅장하게 안셀 아담스처럼 나는 찍어보고 싶다. 아니면 그것을 바탕으로 벤치마킹해서 내 방식의 해석을 하고 싶다 할 경우에 흑백을 한다 그러면 대체 여러분들이 이때는 오렌지 2, O2나 O2, 레드 필터를 걸면 광선을 사이드 라이트를 이용하거나 리얼 라이트를 이용해서 쓰게 되면 훨씬 박진감 있고 다이내믹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는 꼭 필요한 렌즈다 하는, 필터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아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UV 필터가 있습니다. UV. 자, UV 필터는 우리가 이제 몇 차례 얘기 드렸습니다. 다음 칼라 할 때도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UV는 얼트라 바이올렛, 자외선이잖아요. 그러면 자외선은 우리가 육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불가시 광선이지만 사진에는 영향을 미친다. 또한 우리가 여름 지금 더워지면 UV 자외선이 많아져서 피부에도 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 쪽에서 UV 필터, 처음 우리가 카메라를 사게 되면 맨 처음에 꼭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일이 UV 필터를 써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UV 필터는 뭐냐? 자외선을 흡수한다. 사진에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한다. 그리고 렌즈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는 것이 UV 필터. 그래서 어느 회사든 이걸 UV 필터를 스카이라이트 필터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UV 필터는 써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 이런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Y에서 Y2 정도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향수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이나 실내 이런 것들 벽 이런 걸 작업할 때 컨트라스트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Y2 필터를 걸면 약간 컨트라스트를 높여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UV 있었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필터가 ND 필터입니다. ND 필터. ND는 우리가 뉴트럴 덴시티 해서 이거는 우리가 ND 필터를 보면 이게 색이 검게 돼 있어요. 검게 돼 있어서 자칫하면 컬러는 찍으면은 검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ND 필터는 흑백, 블랙 앤 화이트도 쓰고 표준, 컬러도 겸용 써도 색에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ND 필터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노출을 감소시킵니다. 노출 감소. 노출 감소라는 얘기는 조리개를 많이 열거나 시간을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이 노출 감소를 잘 우리가 활용하면 요즘에 우리 여러분들 이제 한때 폭발했었습니다. 인기가 장노출이죠. 장시간 노출을 사용해서 ND 필터를 활용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지금도 뭐 인터넷에서 뭐 많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노출을 감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 어떤 효과를 노리느냐? 우리는 이것을 조리개를 우리가 F 값이라 했죠. 조리개를 조이고 ND 필터 이것도 2, 4, 6할 이제 배수로 나가죠. 그런데 이것이 수가 높을수록 점점 어두워서 조리개를 조이면은 어떻게 돼요? 시간을 길게. 이러니까 장시간이다. 그래서 장시간 노출을 주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물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것을 사진에 시간성을 삽입한다. 이 시간성 삽입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 동감을 묘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감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ND1000이 수입돼 가지고 대대적인 인기를 끌어서 웬만한 아마추어들 아마 ND1000 많이들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건 왜 그럴까?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사진가로 발돋움한 기마타의 온에어 프로젝트에서 ND 필터를 써서 우리가 시간을 길게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2시간, 3시간 이렇게 길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물체들, 움직이는 물체들은 형태는 안 나오고 느낌만으로, 자국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복잡한 뉴욕도 장시간을 주게 되니까 사람의 움직임 흔적만 있지 사람은 전혀 없고 마치 유령 도시에 선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아주 그만이 독특한 창의적인 분위기의 뉴욕을 표현해서 이작 세계적인 사진가의 반열에 올랐죠. 그리고 우리가 외국 작가 중에서는 기마타 말고 마이클 케나라고 저 캐나다 영국 출신의 캐나다에 작업하는 작가가 있죠. 마이클 케나. 우리 보십시다. 기마타 마이클 케나. 우리나라에도 아주 인기가 있어서 그 공군의 갤러리에서 아마 에이전트로 활동을 맡아줘서 한때 우리나라 전시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삼척의 솔섬, 원래는 속섬인데 솔섬을 저작권 문제로 공군의 갤러리가 에이전트로 대리해서 우리가 대한항공하고 아마 소송전이 붙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계에서 여러 가지 일단 큰 이슈가 됐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케나도 보면 흑백 작업만 하고 있는데 시간을 길게 줘서 구름의 이동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느 경우에서 ND를 쓰면 좋은가 하면 강물이나 또 냇물, 또 계곡의 폭포,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들판에 풀이 무성하게 아주 스펙타클하게 자라고 있다든지 아니면 보리밭이라든지 밀밭이라든지 이렇게 장관으로 펼쳐져 있을 때 바람이 약간만 일어줘도 ND 필터를 걸면 시간을 5초, 10초, 20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긴 시간도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시간 동안에 움직임들이 쭉 기록이 돼서 동감과 아울러 시간성이 들어가게 된다. 또 우리가 봄날 요즘에 이제 연두색 이제 지금은 이제 녹색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산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직도 연두색에 잎들이 무성해서 아주 보기가 좋죠. 이럴 때 바람이 약간 불어준다. 이럴 때 ND 필터를 걸고 하게 되면 바람의 실체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찍을 수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이 시간성 삽입을 할 때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이 이것은 우리가 상대적인 속도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적 속도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나무에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낌을 표현하고 싶다. 이러면 거기에 정지된 줄기들이 느껴졌을 때 훨씬 더 느낌이 강하게 올 수 있겠죠. 또 바다를 찍는다. 바다 하면 그냥 바다보다도 바위라도 있어주면 정지된 물체와 나머지가 흘러주면 분위기도 좋아지면서 시간성도 들어가서 이렇게 돼서 훨씬 좋은 분위기에 살 수 있다. 그래서 상대적 속도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ND 필터는 보통 한 1000까지 들어왔다 이런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찍자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을 많이 걸려도 되고.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초점을 먼저 잡고 프레임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수동 초점 전환해서 UV 필터를 빼고 ND 필터를 걸어서 그 다음에 샷다를 누르면 물론 아까 말씀대로 조리개를 조이고 이렇게 되면 보면서 시간을 확인하고 아 내가 이걸 한 5초, 20초 주겠다, 30초 주겠다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찍으면 되는데 요즘에는 이 ND 필터를 가변형 ND 필터가 나왔습니다. 가변형 ND 필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배수로 2배, 2배, 4배, 8배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 가변성은 2에서부터 한 5배까지
그렇게 해서 필터를 두 장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돌리면 시간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 시간에 맞춰서 5초 줘야지, 10초 줘야지, 15초 줘야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모든 필터는 이렇게 남바가 붙어 있다고 했는데, 자, 카메라에 내가 갖고 있는 카메라의 렌즈 구경에 맞는 필터를 사셔야 됩니다. 자, 이 카메라의 경우에는 우리가 크롭바디로 여기 보면 렌즈 구경은 요 앞쪽에 보면 정보 중에 요렇게 동그라미로 요렇게 돼 있고, 이거는 지금 이 카메라의 경우는 58m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렌즈 구경입니다. 필터를 사실 때도 58mm ND 필터를 주십시오. 이렇게 맞춰서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구경이 다르면은 다시 바꾸거나 뭐 하는 이런 불편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는 이 ND 필터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갖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추천할 필터는 PL 필터입니다. PL 필터. 자, PL 필터. PL 필터는 이게 폴라라이징 필터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편광 필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요게 지금 PL 필터인데 이렇게 두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고 앞에 것은 빙빙 돌아가게 되어 있고 뒤쪽은 그 렌즈에 스크루로 되어 있어서 렌즈를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요거는 보면 렌즈가 바깥에 빙빙 돌아가는 렌즈가 반이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떤 때 쓰는가 하게 되면은 특정한 부위를 강조하거나 생략할 때, 이럴 때 요걸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반사광을 흡수할 때, 그럼 우리가 쇼윈도에 뭘 찍어야 할 때 PL 하게 되면 반사 유리에 반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으면은 반사광을 흡수를 해주는데, 이것도 정면에서 하게 되면은 흡수가 그렇게 효과가 안 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걸은 다음에 약 15도 정도 각을 줘서 하게 되면 반사광이 이제 흡수가 되고, 그렇지 않고 바깥에서 또 쓸 경우에는 하늘의 구름 같은 경우를 이걸 타고 앞에 있는 링을 살살 천천히 돌리게 되면 진하고 연하고가 나옵니다. 강조하고 싶은 쪽에다가 돌려놓고 초점 맞춰서 찍으면 됩니다. 바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라데이션, 계조가 생기게 되죠. 하늘의 구름 같은 경우에도 자, 바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필터를 여기에 시키게 되면은 이쪽이 훨씬 진해지면서 앞쪽으로 연해져서 이렇게 계조가, 그라데이션, 계조가 생기면서 시선이 이렇게 집중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이제 만약에 구름 같은 경우, 구름이 둥실되어 있다. 이거를 구름이 더 강조됐으면 좋겠다. 이러면 필터를 이걸 돌려서 여기 쪽으로 반을 올리게 되면 하늘이 더 파래지고 구름이 더 하얗게 이렇게 컨트라스트를 강조할 수 있는 이렇게 렌즈로 되어 있습니다. 필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추천하고 드리는 이런 필터 요 정도에서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에 이제 특수 효과가 나는 필터. 아까 보여드렸던 이 코킨에서 보여드렸던 이렇게 많은 종류에서 꼭 필요한 것 한두 종류나 뭐 몇 종류 골라서 쓰시면 좋은데,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것은 여기에서도 포그 필터가 있습니다. 포그 필터. 포그라는 게 안개잖아요. 안개 효과.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여성의 포트레이트나 또 분위기를 좀 더 안개 낀 분위기로 하고 싶다 할 경우에 포그 필터를 앞에다 꽂으면, 그러면 모든 필터는 여러분들이 만약 쓰실 때 UV 필터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필터를 쓰고자 하면 UV 필터를 빼고 꽂아야 됩니다. 되게 귀찮다고 해서 앞에다 꽂는데, 이건 엄격한 의미로 말하면 해상력, 우리 지난 시간 배웠죠. 렌즈 성능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은 학교에서는 우리가 이게 그 필터를 쓸 때는 필터 한 종류만 꼭 쓰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터는 아까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코킨에서는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장 한 장 케이스에 들어있는데 요게 바로 이렇게 해서 물론 홀더가 있습니다. 이걸 여기서 사게 되면 홀더를 따로 사서 그러면 이걸 홀더에다가 필터를 요거 딱 집어넣습니다. 물론 초점을 맞춰가지고 수동 초점 전환해 놓고 그 다음에 앞에다 딱 끼우면, 그래 찍으면 요게 지금 바로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포그 필터입니다. 그래서 찍게 되면 안개가 낀 것 같은 효과를 내서 분위기가 아주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필터에 관해서 제가 추천할 만한 것은 아까 이런 정도 몇 종류, 그 중에서 앞으로 ND 필터를 쓰는, 우리 인터넷에서 또 유튜브에서 뭐 장노출해서 이제 뭐 너무나 많이 있는데, 자, 보다 효과적으로 사진적으로 더욱 좋은 사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기회에 한번 저와 같이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터를 우리가 이제 사면 제조회사가 중요합니다. 제조회사. 어느 회사 제품을 쓰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대체로 제조회사, 캐논이면 캐논, 니콘이면 니콘, 라이카면 자기 자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나오는 필터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UV 필터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 나온 필터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렌즈를 만드는 개념으로 필터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터 전문 회사는 우리가 일본에서 겐코, 자, 제조회사 중에서는 일본의 겐코가 우리가 많이 쓰죠. 있고, 그 다음에 일본 것 중에서 호야라고 있습니다. 호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요게 코키는 프랑스에 나온 필터. 요즘에는 독일 걸로 B 플러스 W라고 하는 독일 것도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 호야 필터를 좀 많이 썼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코키는 이제 가격이 요거보다 점차를 가면서 비쌉니다. 그래서 좀 비싸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렌즈의 성능을 거의 손상을 시키지 않도록 하는 필터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코키는 확실히 더 비쌉니다. 많이 비쌉니다. 그런데 호야, 겐코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호야가 일본 걸로 중에서 좀 비싸게 돼 있어서 잘 만든 걸로 해서 제가 쓰고 있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필터들은 거의 전부 호야고, 요거는 이제 코킨 프랑스 거 한 장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진도는 여러분과 함께 필터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필터 우리가 최소한으로 쓰되 가장 효율적으로 쓴다면 좋은 사진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공부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사진 초보 전문가 되기. 여러분 하루 10분 온라인상에서 저 함성과 함께 만나서 사진 공부하시죠. 오늘 필터 공부가 유익하셨습니까? 자,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도 해주시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